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61화를 예상해봅니다. 용수정은 용장원이 죽고 나자 더 이상 의지할 데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최혜라가 용장원과 이영애의 사고를 낸 것이 확실하고 용장원이 최혜라를 만나러 마성그룹을 찾아갔다가 죽음을 맞은 것이 분명할 텐데 경찰에서는 용장원 사망사고 경위를 조사하러 마성그룹을 찾아갔지만 보안 서버에 오류가 있어서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듣고 왔고 최혜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약혼식을 하고 있으니 최혜라의 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큰 힘이 배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용수정은 민경화가 엄마의 그림을 사장실 벽에 걸었다가 자신이 자꾸 그림의 출처를 묻자 민경화는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그림을 숨겨버렸고 절대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용장원이 죽기 전 금한양의 집을 찾아가 금한양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금한양이 취해 잠들어 있을 때 그림 한 점을 훔쳐와서 금한양이 이재인의 그림을 훔쳤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당연히 최혜라가 엄마의 그림을 민경화에게 선물로 주었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 민경화가 최혜라를 보호해주기 위해 소공녀 그림에 대해 입을 닫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용수정은 단순히 최혜라와 금한양만 상대해야 할 게 아니라 마성그룹 내에서 똘똘 뭉쳐있는 아버지의 원수들을 상대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이라도 더 힘이 필요한데 용수정은 여의주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여의주는 마성가의 식구가 되었다 해도 당연히 용수정에게 등 돌릴 사람이 아니란 걸 알지만 황재림에게서 여의주가 왜 마성가로 들어왔었는지 이유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용수정은 여의주에게 자꾸 의지하는 것은 여의주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힘으로 최혜라와 그 배후들을 상대하려고 한 것인데요. 경찰도 마성가의 입김에 놀아나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용수정 혼자 용장원의 원수를 갚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장원은 살아있을 때에도 용수정에게 큰 버팀목이었지만 죽어서도 그냥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용장원은 금한양이 술에 취해 문효섭의 재산을 가로챈 상황들을 술술 내뱉은 것을 녹음했었고 금한양이 용수정의 부모의 인감을 위조하여 재산을 빼돌리고 이재인의 그림은 모두 훔쳤을 것이라고 용수정에게 말해주었었는데 금한양이 한 짓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도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용장원이 용수정에게 알려준 사람은 용수정이 어릴 때 옆집에서 숙식을 하던 사채업자인 구천만이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면 금한양이 용수정 부모의 명의를 도용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그래도 과거에 사채업을 하던 사람인데 위험할지도 모르니 여의주와 동행하라고 일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수정은 혼자 9천만을 찾아갔고 현재는 천만국수라는 식당 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9천만 앞에서 용수정은 과거 문효섭이 부도가 난 기사들을 펼쳐 보이며 금한양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9천만은 문효섭의 회사 은현건설이 부도가 나고 금한양은 당시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다면 분명 돈을 못 건진 사채업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금한양에게서 돈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입을 싹 닫고 어딘가 숨어 살고 있겠지만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금한양이 사채를 쓴 일을 알아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에 땅 짚고 헤엄치기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장원은 용수정에게 사람 본성은 안 변하니 과거 사채업자였던 9천만을 온전히 믿지 말고 캐낼거만 캐고 잽싸게 빠지라고 주의를 주었었는데요. 역시나 9천만은 용장원이 죽고 나자 용수정과의 약속을 어기고 금한양이 마성그룹과 사돈이 되는 마당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용수정을 도와줘봤자 국물이나 건지겠냐며 용수정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9천만은 용수정이 금한양의 뒷조사를 부탁할 때는 이런 거는 일도 아니란 식으로 말하더니 용장원의 장례식에서는 사채업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돼서 아는 인맥이 없다고 둘러댔고 같이 일하던 놈들도 감방에 들어가 버려서 연락이 어렵다고 둘러대었습니다. 하지만 9천만은 금한양의 뒷조사를 완벽히 끝낸 상태였는데요. 금한양은 과거 이재인의 명의로 사채를 쓴 게 7억. 현재 시가로는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거래한 장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 9천만은 금한양의 딸 최혜라가 마성그룹의 손자와 약혼한다는 사실에
이 일을 빌미로 금한양에게 접근해 한 몫을 챙기려고 용수정에게는 비밀로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천만이 금한양의 범죄의 증거를 어느 선까지 확보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금한양에게 사채를 빌려준 사람을 아직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는 동료에게서 소식만 전해들은 상황일 것입니다. 사채업자를 찾아가 금한양과 거래한 장부를 손에 넣기만 하면 금한양을 협박하는 완벽한 무기가 되겠지만 그 사채업자도 해외로 도피하고 잠적해버린 금한양의 현소재를 모르고 있으니 금한양에게 아직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9천만이 사채업자를 찾아가 금한양의 장부를 보자고 하거나 달라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그 사채업자가 9천만이 왜 이러는지 눈치를 채지 못할 리 없을 것이고 9천만의 성격상 형님 하며 친한 척하는 용장원의 딸 용수정도 배신하는 마당에 사채업자와 손을 잡고 금한양에게서 돈을 뜯어내어 나눠 가지려고 하진 않을 것이니 금한양이 명예 도용하여 사채를 쓴 일을 혼자만 알려고 할 것입니다. 9천만은 금한양의 약점을 빌미로 금한양을 직접 찾아가든지 최애라를 찾아가든지 하여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하거나 보다 큰 손인 민경화에게 접근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일은 오히려 9천만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라 올가미에 빠지는 상황을 만들어 9천만이 용수정을 배신한 대가가 오히려 용수정에게 도움을 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수정은 금한양이 명의도용한 기록이 있는 장부만 손에 넣으면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찾게 되던지 금한양을 감옥에 넣을 수 있게 될 텐데 자신을 배신한 9천만 때문에 갈 길이 구만리가 되었습니다. 9천만은 금한양의 집 근처를 기웃거리다가 금한양을 발견하고 불쑥 나타나 한마디 하는데요. 어이 금한양씨 반갑수다. 금한양은 당신은 누군데 나한테 아는 척하는 거예요? 금한양은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아는 척을 하는 게 찜찜하기도 하고 9천만의 면상을 보고 있자니 한때 칼 좀 휘둘러봤나 곱상하게는 생겨먹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9천만은 금한양씨 이재인 알지? 금한양은 낯선 남자가 용수정의 엄마 이름을 부르는 것에 놀라 이재인? 이재인이 누구야? 난 그런 사람 몰라요 하고 서둘러 도망가려는데 9천만은 이봐 아줌마 이재인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누구 덕에 요런 호화주택에서 사는데 은혜를 모르면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여. 금한양은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엄한 사람 붙들고 횡설수설하는 거야? 낮술을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 돌아가서 발 뻗고 잠이나 자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하자 9천만은 와 금한양이 미국물 먹고 오더니만 통이 아주 세지셨네. 이봐 금한양씨 경찰에 신고하면 불리한 건 그쪽인데 어디 대신 신고해드려요? 가만 보자 경찰서가 몇 번이더라 119인가 123인가 하자. 금한양은 잠깐만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자 9천만은 금한양씨 용수정씨 엄마 이재인 알잖아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당신이 30년 전에 이재인 명의로 7억 빌렸잖아. 어떻게 그 돈 좀 많이 불려놨어? 오늘부로 우리는 동고동락 한 배를 탄 몸이니 그 돈 좀 나눠 가집시다. 금한양은 너 누구야? 용수정이 보냈어? 용수정이 날 협박해서 돈 뜯어내오라고 시켰어? 하자 9천만은 아니 장차 재벌가 사돈 되실 분이 이런 사소한 일로 흥분을 하시고 그러셔. 우리 인간적으로 불쌍한 용수정이는 더 이상 건드리지 맙시다. 친부모 죽고 양아버지 죽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나 다름없게 됐는데 누구 협박하고 그럴 정신도 없고 그런 애도 아니여. 각설하고 나가 오늘 금한양 씨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여. 금한양 당신이 이재인 명의로 챙긴 돈의 딱 10배 70억만 내놔. 이런 고급 주택에 살고 따님이 재벌가 손주 며느리가 되는데 그 정도는 껌값이지 않소? 금한양은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내가 그 많은 돈을 당신한테 왜 줘. 이런 순 날강도 같은 놈아. 9천만은 그럼 어떻게 쌈지돈이 모자르신가 본데 내가 직접 마성그룹으로 행차 한번 해드려요? 사모님? 거기 가면 날 아주 극진히 대접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아니면 경찰서로 가볼까? 내 발바닥이 어디서 멈추느냐에 따라 당신 딸 인생이 걸려있다는 걸 알아야지. 이렇게 둔한 사람을 봤나. 금한양은 나 돈 없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이러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재인 명에 도용했다는 물증 있어. 허튼 수작에 절대 나 안 넘어가. 9천만은 장사 한두 번 하나 사람을 참 못 믿으시네. 당신이 이재인 명에 도용해서 돈 빌려간 증거 당연히 있지. 내가 헛소리하는 것으로 보여 지금? 날도 더운데 자꾸 여러 말 시키지 말고 딱 하루 여유 준다. 내일까지 돈 구해서 여기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나. 안 그럼 집이고 딸내미 회사고 찾아갈 거니까 알아서 해. 와, 식당이나 전전하며 딸내미 입에 풀칠해주던 년이 언제 이렇게 신수가 훤해졌어. 아줌마 참 능력자야 안 그래? 내일 봅시다. 하고 9천만은 자리를 떴고 금한양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집으로 걸어가기도 힘이 듭니다. 최혜라는 저녁도 먹지 않고 누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금한양이 걱정되어 물어보는데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 금한양은 혜라야 일을 어쩌면 좋으니 용수정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를 얼마나 원망했으면 자꾸 이런 일만 생기나 모르겠다. 우리 굿 한번 할까? 최혜라는 엄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죽은 용수정 아버지 얘기는 왜 해? 안 그래도 용수정 때문에 약혼식 엉망되고 우진 씨한테 눈치 보여 죽겠구만. 설마 그 아저씨 그리워서 밥도 안 먹고 이러고 누워있는 거야? 금한양은 혜라야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대뜸 돈을 70억 내놓으라잖아. 최혜라는 70억? 엄마 지금 장난해? 누가 엄마를 협박했어? 혹시 용장원 씨 일과 관련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건데? 하자 금한양은 어떤 험상한 놈이 이 엄마가 30년 전에 용수정 엄마 명에 도용해서 사채 쓴 거 알고 찾아왔었어. 내일까지 70억 마련하지 않으면 이 엄마가 한 짓 마성그룹이든 경찰서든 찾아가서 다 불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아주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사라졌다니까. 최혜라는 엄마 이건 분명히 용수정이 관련되어 있을 거야. 용수정은 지금 완전 돌았어. 엄마랑 날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고. 엄마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내일 그놈이랑 만나. 금한양은 혜라야 너 설마 장명철한테 이 일 말할 거야? 장명철 그 인간 사실 내가 용수정 엄마 명에 도용한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민경화 사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이 일이 사돈집에 알려지면 어떻게 해? 최혜라는 엄마 장 실장은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잖아. 미우나 고우나 내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 사실 팔찌 잃어버린 거 용장원 씨 사고 때 잃어버린 거였어. 근데 장 실장이 모조 팔찌를 대신 구해다 준 거야. 바로 이 팔찌야. 그러니 이제는 장 실장 믿어도 돼. 이번 일도 장 실장이 해결해 줄 거야. 최혜라는 다음날 장 실장을 만나 금한양이 협박을 받은 얘기를 전하였고 장명철은 금한양에게 70억을 준비해 놓을 테니 30년 전 금한양이 사채업자와 거래한 장부 원본을 가지고 만나자고 9천만에게 말하라고 이릅니다. 9천만은 금한양에게 알았다고 하며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 장부는커녕 돈만 챙기고 달아날 신보였는데요. 장명철은 나비서를 시켜 9천만이 나타나는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납치를 해버립니다. 9천만은 마취가 된 상태로 서울 외곽의 폐건물 지하에 갇히게 되었는데 장명철은 어디 주제도 모르고 피라미 같은 게 날뛰어. 너 금한양이 거래한 장부 가지고 왔어? 어서 내놔. 하고 윽박지르자 9천만은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너 실수하는 거야. 내가 국수를 사흘만 안 팔아도 내 동생들이 내가 어디 갔는지 샅샅이 뒤지고 다녀. 그렇게 되면 네 목숨이 온전할 것 같아? 장명철은 그러고 보니 네가 그 악명 높은 9천파 두목이구나. 30년 새 얼굴이 팍 삭아서 몰라볼 뻔했다. 하지만 어쩌냐. 네가 아무리 왕년에 잘 나갔어도 지금은 내 무릎 밑에 찌그러져 있는데 네가 이 세상과 하직하는 것은 시간 문제란 걸 알아야지. 장명철은 9천만의 몸을 샅샅이 뒤져도 장부가 나오지 않자 9천만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9천만의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한편 9천만의 말대로 9천만이 장사를 접고 식당을 열지 않자 사채업을 한때 같이 했던 동료들은 용수정을 찾아오는데 용수정 씨 우리 천만국수 형님이랑 아주 막역한 사이라면서요. 얼마 전에도 무슨 부탁을 하고 갔다고 우리를 풀어서 일을 시키더만. 형님이 며칠 보이시질 않는데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용수정은 전 몰라요. 장례식 이후로는 만난 적 없어요. 하자 사채업자는 아무리 용무가 바빠도 이렇게 장사를 접고 다닐 형님이 아닌디. 다른 건 몰라도 국수에는 진심인 형님인디. 2, 3일 형님 국수 못 먹으니 멀미가 날 지경이네. 하자 용수정은 아마 제가 부탁한 일이 잘 안 돼서 더 알아보시려 다니시는 건가 봐요. 하자 사채업자는 잘 안 되긴 멋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알아봐 드렸구만. 거 무슨 명의 도용인가 하는 거 장부 가진 놈 찾아줬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요? 하자 용수정은 장부를 찾아서 줬다고요? 천만국수 사장님이 금한양이 명의도용한 거래 내역 찾았다는 말인가요? 하자 사채업자는 아직 못 들었어요? 지금 인천에서 흥신소를 하는 형님이 예전에 금한양 씨가 거래한 장부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해준 지가 언젠데. 용수정은 용장원 말대로 9천만이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아차렸고 9천만이 현재 어디로 갔는지 추측해봅니다. 여의주는 용수정이 더 이상 자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걱정이 돼서 참을 수가 없는데요. 용장원이 죽고 없는 텅 빈 다우소 하우스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보자 용수정이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여의주는 다우소 하우스를 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들 누구예요? 하고 묻자 사채업자들은 왜 돈 필요하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여기로 연락하슈. 우리는 지금 무지 바쁜 용무가 있어서 가봐야 해요. 하고 가버렸고 여의주는 손에 남은 명함을 보니 방금 만난 사람들이 사채업자들이란 것을 알고 용수정에게 가서 안 그래도 아버지도 안 계신데 집에 위험한 사람들 들이냐고 따집니다. 용수정은 여의주가 사채업자들과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아 숨기려 했지만 여의주가 고집을 피우고 추궁을 하니 결국 말하게 되는데요. 여의주는 9천만이 용수정을 속인 것은 이 일을 빌미로 금한양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짓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수정은 9천만이 현재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르고 있다고 했고 여의주는 천만국수에 가서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용수정과 여의주는 천만국수를 찾아가지만 식당은 문이 잠겨 있고 인적이 없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면을 쓴 남자는 식당 문을 따고 들어가 식당 안을 뒤지는데 용수정과 여의주는 그 남자의 행동이 수상하여 가까이 숨어서 살펴봅니다. 천만국수에 잠입한 사람은 장명철이었는데 장명철은 9천만이 숨긴 금한양의 거래 장부를 찾는 것에 실패하자 복면을 확 벗으며 쥐새끼 같은 놈 도대체 장부를 어디다 숨긴 거야? 아니 장부를 갖고 있는 게 맞긴 한 거야? 금한양한테 물어봐도 30년 전 일이라 누구랑 계약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하고 이거야 원 이렇게나 내 딸 결혼시키기가 어려워서야. 용수정 하나 처리하고 나니까 똥파리가 또 하나 들러붙고 나 참 안 되겠어. 그놈 그냥 처리해버려야겠어. 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는데 나비서 그놈한테 장부 어딨는지 더 추궁해보고 안 불면 처리해. 용수정과 여의주는 그제야 복면을 쓴 사람이 장명철이란 것과 장명철이 금한양의 뒤를 봐주는 긴밀한 관계이고 장명철이 말하는 내 딸이란 최애라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장명철은 9천만을 납치해 감금한 상태이고 9천만을 협박하다가 안 되니까 천만국수에 직접 찾아와 금한양의 명의도용 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뒤진 것을 알게 되자 여의주와 용수정은 9천만을 일단 구해야 하기 때문에 김희연에게 나비서가 어디로 가는지 미행을 부탁합니다. 용수정에게 마스카도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여 마음에 빚이 있던 김희연은 여의주의 부탁을 들어주어 나비서를 미행하여 9천만이 갇혀있는 곳을 알아내었고 여의주는 김희연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습격하여 9천만을 구해냅니다. 나비서는 장명철에게 여의주 때문에 9천만을 놓쳤다고 말하였고 장명철은 여의주를 찾아가 남의 일에 왜 나서냐며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의주는 장명철과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장명철의 머리카락을 뽑아내었는데 이것은 용수정과 미리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용수정 역시 최애라를 찾아가 금한양이 30년 전에 한 일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넌 끝이 났다고 우리 친부모의 재산을 가로채고 양아버지까지 죽인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사무실의 집기들을 내팽겨 치는데 최애라는 용수정에게 너 미쳤구나. 깽판 놓는 게 취미로도 부족하면
아예 깡패로 전직하라고 비아냥거리자 용수정은 최애라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용수정과 여의주는 이렇게 장명철과 최애라의 머리카락을 손에 넣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장명철과 최애라가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검사지를 들고 황재림을 찾아가게 됩니다. 황재림은 최애라와 민경화를 집으로 불러 주우진과의 결혼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용수정과 여의주가 들이닥쳐서 황재림 앞에 유전자 검사지를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용수정 씨의 아버님 재산과 어머니의 그림을 훔친 금한양과 용수정 씨의 양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최애라를 이 집안에 들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경화 사장님이 그렇게 총애하시는 장명철 실장은 최애라의 친아버지입니다. 황재림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유전자 검사지를 살펴보고는 민경화에게 던졌고 민경화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유전자 검사지를 주워듭니다. 민경화는 장명철이 최애라의 뒤를 봐줘서 필리핀으로 못 가게 만들었고 주우진과의 결혼을 추진한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배신감에 장명철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황재림은 주우진과 최애라의 결혼을 무산시키고 여의주를 사장으로 선임합니다. 용수정을 배신한 구천만은 용수정과 여의주 때문에 목숨을 구하여 금한양이 명의도용하여 거래한 사채업자에게서 장부를 찾아와 건네주는데 용수정은 부모님의 재산을 다 찾게 되고 금한양과 최애라는 구속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